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정전 이전 등기 이렇게 앞으로 오늘하고 다음번까지 할 건데, 오늘 정전 이전 등기는 나를 찾아가는 공부길입니다. 이제 다음 것은 나의 무량세계 건설하기, 이렇게 이제 기획을 했는데, 이제 나를 찾아가기는 대부분의 성자들이 그 이야기 해놓잖아요. 특히 이제 동양 성자들은 나를 찾는 것을 주로 이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 나를 찾는 법을 알려 주셨는데, 그러면 소태산 대종사님은 나를 어떻게 찾으라 했을까? 이걸 한번 이제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품 27장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이 인화 선진한테 그 시간을 줬거든요. 한번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그 일체유심조, 이것을 가르친다. 일체유심조의 이치를 스스로 알게 이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그러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일체유심조를 알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알게 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화 선진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경계를 당했을 때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게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서 보면 일체유심조는 우리 이제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불생불멸, 인과보응 이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다 그냥 해결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대종사님은. 그러면 대종사님이 우리를 나를 찾아가는 길은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게는 우리 교리 곳곳에 나오잖아요. 우선 일상수행의 요법에도 그 경계를 당했을 때마다 하라고, 또 천도품에도 저승에 가서도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모든 저기를 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에 소위 그 불교의 석가모니 성자가 말씀하신 것하고 대종사님하고 비교해서 좀 다른 게 이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게, 이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이제 교리 설명에서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이치 법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쉽게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은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은가. 또 이런 서원문에서도 유상으로 보고 무상으로 보고 무량색을 전부 이야기해 놓으시면서 공부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 그 사막을 붙이셨잖아요.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 불생불멸, 인과보응을 떠나서 그것까지는 다 아는 걸로 알고 지금 대종사님이 법을 짜놓으신 것 같고, 또 그러면 이제 나를 찾아가는 공부가 우리는 좀 더 쉬운 길로 그렇게 하면 나를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그 의문이 걸린 것은, 그럼 나를 찾았는데 나가 어쩌면 이렇게 다 다르냐. 같은 콩나무에서 나온 콩도 전부 이렇게 다르고, 한 콩나무에 있는 이파리도 전부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다르냐. 대종사님의 대각도 자력으로 구하는 중에 사은의 도움이다 그랬거든요. 사은의 도움. 그러면 자력이 어디가 있냐? 우리 자력. 우리 이제 사요에 자력 양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파리 하나에도 다 자력이 있느냐? 콩 하나에도 자력이 있느냐?
있으니까 서로 다르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서 보면 우리 세포도 전부 각자 모든 그 DNA를 세포 하나에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파리 하나, 콩 하나마다도 다 자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은의 도움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은의 햇빛이 많이 쬐면 좀 달라지고 적게 쬐면 달라지고. 그래서 이 나를 찾았는데 내가 달라지는 것은 사은의 영향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나를 찾아가기 전에 그 전제를 두 가지를 더 봤어요. 자, 이제 나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음 공부하고 마음의 자유, 마음의 힘, 생각의 힘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이제 쭉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질 개벽이 이제 AI, 사물 인터넷, 유전자, 나노 이런 공부도 우리가 지난주에 대강 했잖아요. 양자 컴퓨터.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 하는데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정신 성품자리로 갈 것이냐, 마음 공부를 해서 생각 쪽으로 가서 생각의 힘을 창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에서 정신 성품으로 가는 것은 이제 본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니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성품자리, 정신 성품자리로 들어가서 본원의 자리로 보지만 그걸 더 마음의 자유를 해서 마음의 바탕을 잘해서 마음의 힘을 길러서 생각의 힘을 더 기르자.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물질 세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성품자리로 들어가 버리면 이 물질을 응용하는 게 좀 활발하잖아요. 이 물질을 이용하는 데는 생각의 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책에도. 그래서 생각의 힘과 물질 개벽과 합해서 창조를 해야지 그 앞으로 물질 세계를 내가 선용을 하고 내가 주인이 되지, 물질 세계에 하란 대로 해버리면 이게 이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마음 공부는 이제 저는 이게 생각적으로 가는 전향적인 이렇게 갈 때가 됐다. 지금까지 마음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그 마음 공부 가지고 그 영어로 말하면 레트로스펙티브거든요. 다시 거꾸로 들어가지 말고 앞으로 프로스펙티브로 앞으로 가자. 이게 이제 제 이전 듣기 1번 마음 찾아가는 첫 공부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종사님이 우리 이제 항상 벽에 이제 이론상 옆에 높이 걸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더 내려서, 그래서 더 친근감 있게 대종사님하고 더 가까이 있자. 이래서 저자와 대화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써봤어요. 이제 우리 그동안 했던 구전 심수하고 맞춤옷을 만들자. 맞춤옷을 어떻게 만드냐면 소태산 대종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나를 찾아가는 길, 그것을 소태산식으로 레시피를 만들어 보고, 맞춤옷이란 것은 나만의 정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대종사님의 큰 틀에서 김상수 틀을 갖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자기와 퍼스널리제이션, 이것까지 해야지 내가 내 맞춤옷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현대 말로 하면은, 우리 과학적인 말로 하면 자기 웹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웹. 월드 와이드 웹 중에서 소태산식으로 내 웹을 만들 수 있으면 내가 이제 습관화 한다는 거잖아요. 습관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근기 벗어나기는, 이건 이제 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뭐 내가 좀 이렇게 정정 공부를 해보니까 옆에서도 막 박수도 쳐주고 그러니까 좀 중근기에 빠지지 않으려나 이런 이제 걱정도 해서, 저는 뭐 대강 열애기까지 가는 게 목표니까, 의사로서 부처가 되는 이게 내 목표니까, 이제 제가 이것은 중근기, 이것은 제가 이제 계속 점검을 하면서
갈 거예요. 부촉품 6장에 자세히 쓰셨더라고요. 법문점 오니까 신통하다 박수 쳐주면 날려본다고. 자, 이제 이전 등기 방법 이제 1번입니다. 자기 이름을 주어로 넣어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필수 3가지 법문,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일원상 서원문하고 일원상 법어하고 일상수행의 요법에 자기 이름을 직접 넣어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고 이제 청정주, 영주, 성주가 있는데 이것은 경계를 당했을 때, 예를 들어 일상수행의 요법에 원래 요란하지 않지만은 그 경계를 당했을 때 요란함을 없애가지고 세워야 되잖아요, 정을. 그 이제 저는 제 방법은 청정주를 그 경계에서 청정주를 해가지고 세우는데 이제 각자 그 나름대로 그 방법이 있어야 돼요. 세우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법문으로 천지보온의 8조목, 이제 저는 그걸 또 좋아해요. 예, 천지보온의 8조목은 예, 천지보온의 그 8조목을 보면 1번을 읽어보면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 받아서 천만사리를 연구해 걸림없이 알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구공구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앞에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는 구공이고 이제 천만사리를 연구해 걸림없이 내가 쓸 때는 구족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쭉 해서 8가지를.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천지의 지극히 밝은 도를 채 받아서, 이것은 주기도문에 있대요. 하늘에서 하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만사리를 연구해 걸림없이 알 것이, 이거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주기도문하고 이 천지보온의 8조목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천지보온의 8조목 이것을 굉장히 이제 자주 독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금강경 우리 불교 법문 중에 제일 그 정수가 금강경이니까 천지보온 8조목을 쭉 외우면서 산책을 때 외우면서 걸으면 금강경을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일원상 서원문, 일원상 법어, 일상수행 요법, 여기에 청정주, 그 다음에 이제 천지보온의 8조목, 이것만 계속 암송을 하고 생활을 하면 대종사님이 가까이 안 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독송을 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의미를 알아가지고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소위 이제 그 구술을 열심히 외우고 다니다 보면 꿰어져 가지고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5가지를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하나씩 꿰어질 때마다 아하, 이거구나, 이래서 이제 저는 아하 공법이라고 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무량세계를 건설해 보기, 이것은 이제 이번 이 다음 강의하고 이제 겹치는데, 우선 나를 찾아야지 내 중심에 주위의 무량세계를 건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맞춤옷이란 말을 이제 대종사님도 쓰셨으니까, 이 옷을 그럼 내가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소위 그 공장에서 직조하는 법, 이것을 이제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옵션을 해야 돼. 요즘 뭐 고급 자동차들은 자기 옵션이 들어가거든요. 뭐 색깔은 뭐 이런 식으로 옷도 자기 옵션을 넣어서 김상수 옷을 이제 소위 김의균의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김의균의 무량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전 이전 등기 방법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이름을 넣는 이전 등기 방법 1입니다. 일원상 서문에 이제 내가 본명이 김의균이고 이제 속명은 김상수니까 김의균 본명을 먼저 넣어봤어요. 일원은 근데 저는 제 이름을 또 넣어봤어. 김의균의 일원은 이렇게 하고, 김의균의 언어도단의 입정처 대신에 김의균의 입정처, 김의균의 생사문. 그 다음에 천지부모 동포 법률도 내 주위에 있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의미로
거기도 김유균을 넣어봤어요. 그 김유균은 성품으로. 그 다음에 유상으로 보면 상주분노에 자연하여 김의균의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김의균의 무량세계를 내가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보면 우주, 성주, 개근과, 저는 우주도 이제 제 이름을 넣고 싶었거든요. 김의균의 우주. 이건 내가 우주에 내가 이제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니까. 그 다음에 김의균의 생로병사와 김의균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런상 소문 자체를 내 걸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만드는 거죠,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리석은 김의균은 법신물 이런상을 채받아서 김의균의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하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김의균의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고, 이렇게 쭉 해서 공부가 이제 우리 이런상 서문의 큰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소위 너를 찾으려면 이 공부를 해라, 이것이거든요. 불교 그 석가탄신일 때 불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불교는 아직도 가나선을 하시대요. 가나선. 대표적인 가나선으로 네가 태어나기 전에는 뭐냐, 이거에 그 주로 말씀을 하시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아주 사실적인 공부법을, 너를 찾으려면 사실적인 공부법이 이게 나와 있거든요. 너가 태어나기 전에 뭐 했냐면 의학적으로 지금 다 분석이 돼 있어요. DNA로 했고 뭘로 했고 이러면은 참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적인 방법을 대종사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서 할 수 있는,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너를 찾는 방법을 대종사님 계속 말씀하시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우리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냐고. 진급이 되고 은혜만 입을,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있다는 법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과의 이치에서 벗어난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그 대종사님이 너 영원한 강자 되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냐? 너를 분명히 내가 하란 대로 하면 너를 찾을 수 있다. 찾아서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자신있게 하는 거예요. 그 언제까지 공부하냐? 이런 이력을 얻도록 까지고, 이런 최성에 합하도록 까지고. 이게 이제 목표까지 다 해놓고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여기서 이론상 서문에서 찾아서 공부한다면 소위 언어도단 공부해봐야죠. 그 언어도단을 내 이름으로 이제 대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초월, 유무초월 생사문. 그 다음에 이제 대종사님이 이 무량 세계를 보는 눈이 유상과 무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전을 유상과 무상으로 쭉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이 유상과 무상으로 보는 이 세상을 보고 법을 짜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상과 무상은 전에 우리 공부했죠. 미분, 적분이 바탕이라는 거예요. 바탕. 대종사님이 수학자가 아니니까 유상, 무상이라고 표현을 하셨지, 이게 이제 수학자가 보면 미분이고 적분이고 그래요. 그리고 미분, 적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AI나 사물인터넷의 모든 제일 밑에 기초는 미분, 적분이에요. 대종사님의 그 법의 제일 바탕하고 물질 계백의 제일 바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만 틀리지. 그 다음에 이제 심신작용이 대종사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써놓으셨잖아요. 우리 인격의 구분이라고 해서 구분은 심신작용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구분이면 90%라는 거예요. 90%. 이게 엄청 중요한 소리예요. 이제 다음에 나오고, 전에 원강에 내가 썼는데, 뇌 구조에서 그 유전자 구조하고 이제 그 뇌 구조하고 두 개가 나눠지거든요. 유전자 구조는 거기에 이제 모든 그 과거의 역사가 유전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뇌 구조는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10대에 90, 어떤 사람은 15대 85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하거든요. 구분인 거예요. 구분. 대종사님은 뇌 구조를 이용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가는 법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일원상 법어로 갑니다. 두 번째, 일원상 법어. 일원상 법어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 일원의 진리를 각하면 그랬어. 대종사님이 일원상 법어 나오기 전까지는 각이란 말 안 쓰셨어요. 처음으로 각이란 말 쓰신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일원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상계가 오가 소이고 뭐이고 이런 거 다 지금. 그 다음에 생로병사화가 추나추동같이 되고 인과봉이 음행상승가 되고 마지막에는 원망 구조간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쓸 때 원망 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쓰고 코를 쓸 때 원망 구조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면 이 앞에 나오는 시방상계가 오가 소유같이 되고 이렇게 다 통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돈오를 하는 거예요. 돈오. 불교에서 말하는 돈오. 일원상 서원문에서 보는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의 자연하고 이 법어에서 보는 시방상계가 오가 소유 만유가 이름은 다른 하나 성품자리 이것은 유상으로 본 세계라고 저는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생로병사 이제 변하는 거죠. 생로병사가 추나추동같이 되는 줄을 알며 인과봉이 지금 음행상승같이 되는 줄 알며 이것은 이제 무상으로 본 성주개공, 생로병사, 심신작용과 같은 쪽으로 내가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은 서원문에서도 무량세계, 그 다음에 일원상 법어에서도 무량세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셨는데 이게 실제로는 합해져 있죠. 합해져 있어.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미분이고 적분이다. 미분은 그 찰나에 가는 개수를 한 거고 적분은 이제 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일원상 서원문하고 일원상 법어를 합하면은 똑같이 미분 적분으로 이렇게 되고 제가 이제 이 원상은 김의균이 눈을 사용할 때 이제 법명을 썼어요. 그 다음에 김상수에게서 빌려 쓰는 것이니 이게 이제 내가 두 가지로 좀 고민을 했는데 김상수한테 빌려 쓰는 것이 좋을지 이게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돼가지고 사은의 곡물이라고 그런 말을 쓰셨거든요. 사은의 곡물. 그러면 이걸 사은에서 빌려 쓰는 것이니 이렇게 게 좋을지 어찌 하다가 제가 제 이름을 성명을 넣어놨는데 아무튼 이 일원상 법어를 계속 독송을 내가 하면서 2년 됐을 때쯤에 이 빌려 쓰는 것이지 이거에 나왔어요. 계속 하고 있으면 이게 그냥 쉽게 빌려 쓰는 게 아니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내가 빌려 쓰는 거지 100년간 빌려 쓰는 거지 그러면서 생사가 해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여기서 생사가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그 경험이 그때 또 나왔어요. 세 번째 공식이 이제 대종사님의 나를 찾아가는 공식 세 번째가 일상수행의 요법입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이제 쉽게 말하면 일상수행의 요법은 하루 24시간에 나를 찾는 거고 일원상 법어는 매 경계에서 나를 찾는 거고 일원상 서원문은 이게 이제 이 본원자리, 영생의 본원자리 항상 거기에 대조를 해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사막이 있지만 내 나름대로는 새 기둥이라고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항상 이 세 가지를 하고 독성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천지보원 8조목을 추가하고 요즘 제가 이제 청정주 대신에 영주를 좀 합니다. 왜냐면 청정주는 내 스스로 이렇게 나를 지금 하는 거지만 영주는 이제 세상을 바깥을 이렇게 천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영주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는.
자, 일상수행요법. 여기 이제 제 법명을 넣으면은 김우균의 심지는 요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김우균의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제 이건 이렇게 제 이름을 넣어보는 거고 1, 2, 3조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4조는 김우균의 신분 의성으로서 김상수의 불신과 탐욕 나와 오를 제거하자. 성명하고 법명을 넣어봤고 5조에서도 원망생활하는 김상수를 감사생활하는 김우균으로 돌리자. 이렇게 해보는데 경계를 따라서 우리 대종사님이 그때마다 너를 찾게 했거든요. 경계 때마다 하는 것은 이게 경계 없이는 대종사님 법의 효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법문이 경계 공부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입정에서 는 공부 갖고는 좀 대종사님을 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이제 뇌생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전자는 10%나 15%.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 옛날에 내가 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대종사님 법은 그걸 잘 받아들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90%는 내가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법을. 근데 언제 만드냐? 경계 때 만들게 돼 있거든요. 입정에서만 만드는 것은 그건 효력이 떨어져. 그래서 대종사님 법은 경계. 그 다음에 산경전이에요. 산경전. 내가 이렇게 경전도 보지만 세상을 보면서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산경전. 살아있는 경전. 저는 이런 일상수행의 요법을 대종사님의 십상하고 대조를 많이 합니다. 대종사님이 그 관청 기의상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면 이 환자 수술을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도 나오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 십상이 쭉 있잖아요. 거기에 비교를 해보면 일상수행요법이 또 되게 맞아 들어가요. 이제 제일 마지막 장에 내가 하루 생활이 이제 나오는데 그때 십상을 대조해 보면 내가 대종사님 된 기분이 나요. 그러면 이제 이전 등기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1, 2, 3을 이런상 서문, 이런상 법어, 일상수행요법을 적어도 하루에 3회 이상 계속 독성을 하고 이것을 한 코스를 100일로 저는 봤어요. 3개월. 근데 저는 한 2년 해야지 뭐가 터지더라고요. 2년. 그래서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되냐. 처음은 입으로 하겠죠. 입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감응하도록. 이게 언어도단, 언어로는 표현을 못해도 내 몸이 알 수 있고 내 몸이 표현할 수 있는, 눈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감응하도록까지 저는 이것을 제 경험으로 봐서는 2년 정도 계속하면 이 경지에 온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의 습관이 되도록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사를 해탈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계속하면 항상 어느 경계를 당해도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고 그러지 않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영생의 그 티켓이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는 방법. 우리 이제 계속 외우잖아요. 그 요란함을 얻게 함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근데 어떻게 세우냐고 말이죠. 그걸 어떻게 없애냐고. 요란함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것은 이제 교무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자기 나름대로 세워야 돼요. 이거 계속 외우고 있으면 그 방법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 방법이 청정주였어요. 청정주. 나무아비 탑을 이제 연불 이제 좀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주문을 청정주 외우고 요즘은 이제 영주를 많이 외워요. 그리고 성주를 한 번씩 꼭 해요. 왜냐면 성주는 영생을 갔다 오는 주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뭐 내일 모레 80이니까 생사해탈 그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슬을 이제 꿰는 거거든요. 꿰서 제가 이제 5개 보물
김의균의 보물을 5개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 첫째는 이제 살아 행동하는 이론상. 이제 아까 이제 계속 경계 때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산경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3차원, 살아 움직이는 것은 3차원 세계니까 3차원 이론상으로 지금 단순한 이론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오늘 또 김의균의 기차는 원어 중심을 달린다. 바른 길이란 게 이제 정도란 뜻이거든요. 이 두 점, 이게 시작하고 종착지까지 가장 짧은 길은 직선이에요, 직선. 이 수학의 큰 원칙 중에 하나인데, 두 점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은 직선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기차는 되게는 빨리 반드시 가니까. 그리고 가장 짧은 길이고, 이게 이제 사은 보은의 길이고, 저는 이제 이게 모든 내 공부를 사은을 붙여보고 있거든요. 사은을. 왜냐하면 대종사님 이해는 다른 분은 사은 말씀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불경에도 사은이 나오는데 틀려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이 사은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만유를 나눠놓은 거거든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로. 우리 대종경에 교의품에 있으니까. 만유는 결국 사은이다. 이렇게 분명히 써놓으셨으니까. 그러면 만유니까 앞으로 과학의 물질 개벽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험만 하면 물질을 우리가 선용을 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법을 해놓으셨냐고.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은 보은의 길이고, 이때 드디어 이론상이 자기가 느끼는 거지. 안 그러면 형상으로만, 대종사님 글에는 형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 경계를 맞아서 대종사님 하란 대로 실행을 하면 이론상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탕이 아까 나를 찾는 길이잖아요. 이번 첫 강의가. 나를 찾는데 내 삼보, 영기질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은 기본이 거짓 없는 삶, 동정일여, 언행일치,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론상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으로 보면 하늘을 향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두 번째 보배로 갈게요. 두 번째 보배는 김의균의 두 번째 이론상. 이것은 우주 본가하고 나의 본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나를 좀 찾았으니까 나는 우주 본가에 어디가 있느냐지 이제. 그럼 우주 본가는 대종사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다 불생불멸이고 인과 보응의 이치가 들어있는 데가 이 우주 본가라고. 그러면 나의 본가도 불생불멸하고 인과 보응의 이치로 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주 본가, 이것은 이제 대종사님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나눠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피은의 관계이고 이제 실지불공의 대상이다. 이건 뭐 대종사님이 수십 번 이야기하신 거니까 이게 이제 대종사님의 어마어마한 개벽이에요. 개벽. 천지와 우리 인간 사이를 개벽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 지금 삼대력과 사음보은으로 나의 본분사에서 실지불공하여 나의 무량세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본분사가 중요해요. 나의 본분사. 우리가 그 금강산 같은 인격을 한다 할 때 두 번째가 나의 본분사거든요. 우리 교도들은 내 직업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떠나서 산에 가서 뭐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과 자기 이거 직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주의 본거하고 나의 본거가 합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 군데 대종사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마음, 이게 이제 정신 수양에 나오죠. 그때도 나의 본거와 우주 본거가 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심이 없어야 돼, 사심이. 묘음품인가요? 거기에 나와. 사심이 없으면 시방상계가 내가 되고, 또 이런 상 법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시방상계가 오가의 소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비설 신의를 쓸 때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쓰면 본가하고 합해지고 본가가 나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천지보운의 8.5. 그 다음에 이제 더 또 하면 무시선법은 우주 본가의 합이라는 대종사님이 그래서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빠르고 확실한 길. 김의긴의 이론상 3번입니다. 3번. 이론상과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심지 그랬는데 내가 나름대로 좀 모디피케이션 한 거예요. 뭐 진인, 성인 뭐 여러 가지 종교 용어가 오면은 좀 복잡한데 내 나름대로 거지되지 말자. 거지되지 말자. 그 다음에 겸손하자. 그 다음에 속 깊은 공부를 하자. 이 세 가지가 이제 내 버전이에요. 김우균의 버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는 이제 심지 밭전자를 썼는데 이론상과 세 가지 심지 밭전자 썼어요. 우리 교리에도 그렇죠. 진인은 이제 거짓 없는 것이 진인이고, 거짓 없단 말은 저는 이제 공심, 빈 공자 공심으로 봤거든요. 공심. 이제 내가 하나가, 삼보가 하나가 되는, 내 연기질이 하나가 돼. 그래서, 언행일치되고 동정일해가 되고, 동정일해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대강 열애에서도 동정일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 되는 내 자성불을 하는 심신작용 공부 1이고, 두 번째 이제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처처불상을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처처불상을 내가 인정을 해. 그 경외심이 없을 수가 없어. 사물을 대할 때. 그래서 이제 겸손하자. 그 쉽게 말해서 겸손하자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공변될 공심. 그 다음에 경계를 당했을 때 서로 부딪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성인이라고 그러셨거든. 성인. 그 다음에 그러게 되면 이제 처처불상 만유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심신작용 공부 2로 했어요. 2로. 시방상계가 하나이고 처처불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것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영원한 강자가 될 수가 없어. 계속 공부를 해야지 영원한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돼. 속 깊은 공부. 이게 이제 우리 그 원심으로 내가 봤거든요. 원심 보고 그래야만이 이제 공부길에 들어섰다. 우리 이제 교무님들 뭐 공부길에 들어섰냐 어쩌냐 그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가는 게 뭐 비행기 같이 빠르다 이런 비교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 김의균은 세 가지 심지가 거짓 않고 겸손하고 공부를 계속하자. 이렇게 이제 제 버전이에요. 그래서 속 깊은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둥글 원자 안 나올 수가 없지. 원한 마음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방법은 의두로 온다고 했잖아요. 의두. 계속 의두. 의두로 해서 영원한 강자가 되자. 이게 이제 심신작용 공부 3. 이렇게 해서 항상 이게 이제 제 그 머리에 이게 떠나지 않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밑에 이제 겸손은 무경계. 대치될 거이 없어. 항상 자기가 겸손해버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어디가 있냐? 가장 밑에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밑에가. 이게 없어. 경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급의 공식이에요. 예, 겸손하네. 진급의 공식. 무상, 여기에는 이제 상대가 없다 그 말. 무상대로 진급의 공식.
어디서 누가 상대가 있어서 끌어내리면 공부 진급할 수가 없어. 사소한 것도 그 눈에 티끌 하나도 이게 상대가 있으면 공부 방해된다 그랬잖아요. 상대가 없어야 돼. 아,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자만하는 순간에 이제 자기 그릇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계가. 그래서 진급하지 않으면 자연히 강급이 된다. 그래서 부처는 진급하려면 계속 공부 부지런하게, 부지런 딴딴. 우리 이제 이 부지런 딴딴 소리는 내가 법타원님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부처는 부지런 딴딴. 이게 부처가 있고 열애가 있잖아요. 열애는 이제 그냥 정적인 열애고 활동하는 열애는 부처라고. 그래서 부지런 딴딴 이런 말을 하셨고 이때 김무균의 이런 상은 무시선이에요. 리얼타임. 무처 무시. 항상 선을 한다. 무경계.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이제 그 철주의 중심이 되고 철주의 예백이 되고 이런 이제 그런 공부했잖아요. 어떤 경계도 흔들리지 않다. 이렇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네 번째 김무균의 이론은 개벽입니다. 개벽. 이 개벽은 나 이제 개벽 다 했어 이거 아니에요. 계속 개벽을 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의학 중에서 그 미세현미경 수술, 마이크로 서저리에서 신경 수술은 내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 수술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 소개하고 또 환자도 내가 제일 많이 했고 그래도 국제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내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책을 써라. 책을 써서 남겨라. 근데 그렇지. 그리고 나도 이제 책을 써보려고 하면 쓰는 순간에 한 6개월, 1년 걸리잖아요. 책 쓰면. 그동안에 새로운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쓰나 책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까지 내가 책을 못 썼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유튜브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해서 거기서 다 열어보니까 다행인데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개벽이 대종사님 그때 당시 개벽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물질 개벽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에서 개벽을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대종사님이 우리가 아주 따라가기 쉽게 천지, 부모, 동법, 법률로 딱 나눠놓은 거예요. AI에게 붙어도 천지, 우주과학에 붙고 생명과학에 붙고 또 이 우리 사회의 거래, 뭐 요즘 뭐 쿠팡이나 뭐 이런데 거기에 붙어서 다 지금 조정이 되는 거지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을 벗어나서 무슨 과학이, 개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법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 개벽은 우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지 개벽은 그 계속 나를 찾는 거니까 또 나를 찾았는데 내일의 나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의 나는. 왜 그러냐? 계속 그 사은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걸로 끝 이런 법이 없잖아요. 이치는 변함이 없는데 현상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진공묘유의 이치는 그 크게 변함이 없는데 진공묘유의 그 형태는 계속 시대를 따라서 물질이 붙으니까 더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 개벽은 어느 물질 개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딱 그 자성의 정해계를 세워야 돼. 그래서 일상수행업부 1, 2, 3조로 하고 4조 신분의성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심지 개벽을 하는 거고 생활 개벽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죠. 얼마나 변했냐고 뭐 몇 년 전하고 현재 사회 현상이나 내 생활 자체도 많이 변했잖아요. 여기 스마트폰 나온 뒤로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가만히 대종사님이 개벽 다 해주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종사님 공식만 준 거예요. 공식. 그래서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바뀌죠. 이것도 신분의성을 나는 붙여놨어요. 신분의성.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심지개벽하면 체성이고 일언의 체성이고 생활개벽, 사회개벽 그러면 일언의 이력이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목표는 사회개벽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웃도 잘 살아야지. 잘 안 이웃이 불편하면 나도 그렇게 강자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줘야지. 그 이제 이런 사회개벽, 그래서 결국은 대산종법사님이 저한테 단독으로 이렇게 만나서 부촉하신 게 교리도 다 이렇게 읽으라 하면서 대종사님의 경륜은 재생의세다. 이렇게 나한테 분명히 해주셨어. 분명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회개벽에서 재생의세, 더군다나 성불재중이 아니라 재생의세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대산종법사님이 나한테. 그래서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 4, 6, 7, 8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익신까지 이렇게 마무리해야 돼. 그래서 개벽이란 게 이미 대종사님이 1916년에 개벽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해 놓으셨고 우리가 해야 될 개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이제 제 3강이 되죠. 그때 이제 무량세계를 건설하는 법을 하면은 개벽의 방향이 더 이제 확실히 나오게 되게. 우리가 사회 개벽하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회가 뭔가 이걸 확실히 알아서 거기에 실지불공을 하게 되면 내가 개벽을 하는 거예요. 이런상 그 마지막 보배가 이제 김의근의 이런상 5번째인데 이제 김의근의 소태상 공식으로 내가 생사 초월을 하고 참 나를 찾는 법을 이렇게 이제 묶어봤어요. 아까 그 이론상 법어에서 눈을 쓸 때 내가 빌려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론상 서원문에 무량세계. 무량세계는 계속 변하는 거니까 성주계공, 생로병사로 계속 변하는 거니까 이걸 합해서 계속 독성을 하면 생사가 해탈이 안 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 생에서 빌려 쓰는 건데 그러면 나는 뭐이냐? 나는 이제 연기질인데 질을 만났을 때는 연기질이 형성이 되고 내가 이제 질이 흩어졌어. 그 사대가 흩어졌어. 그러면 이제 영만 남는 거지. 그래서 참나는 이제 이런상 법에서 빌려쓰기하고 사은의 공물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않고 언행일치하고 동정이례를 하면 사은의 바탕에서 영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은을 바탕으로 사막을 세우면 이론상이 그 센터의 영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하면 뭐 저는 그러더라고요. 생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고 나를 느낄 수 있어요. 나를. 대산종법사님이 원공이란 말을 잘 썼거든요. 그 다음에 자신성업봉찬 이런 말씀도 대산종법사님 많이 쓰셨어. 자신을 성업봉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 성업봉찬도 100주년도 하지만 자신의 성업봉찬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보배를 만든 것은 이제 정제 이전 등기 방법 2번이었고 처음에 막 외운 건 1번, 이제 3번이 직무를 짜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직무. 사원 기월 직 춘추 법려 서품 12장에 이렇게 나와요. 사원이 그 이제 북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틀을 짜는데 1호를 가지고 기틀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망품 2장에는 천지 방축 척수량, 천지를 재서 인명의 의복 활조전,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만들어준다. 대종사님이 이걸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각자 그 웹을 만들어서 맞춤업 소위 그래서 매일 수행을 하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지 내가 나의 조물주이고 그때야 서태산 대종사의 심통제자
법통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야 돼. 그 교단품 24장인가요? 대종사님이 가게를 하나 열었는데 이제 모든 물품이라는 게 당신이 다 깨달은 것을 다 무상으로 줬어. 외상으로 줬어. 외상. 무상이 아니에요. 외상으로 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이익 보고 더 이윤이 남겨서 가져왔단 말이야.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갖고만 있다가 그대로 갖고 왔어. 어떤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지도 못하고 다 흐트러져 버렸어. 근데 첫째 그런 사람은 참 드물다고 그랬어. 아직도 우리 교단이 400~500년 결복이잖아요. 400~500년까지는 좀 터득거릴 것 같아요. 지금 110년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심통 제자가 되고 법통 제자가 되려면 우리 소태산이 하란 대로 해야 돼. 근데 제일 비슷한 게 증산하고 증산교하고 천도교거든요. 그 개벽이란 말씀을 쓰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내 옷을 만들고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려 하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직무를 짜는 법은 아주 뭐 옛날 우리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직무를 짜는 법은 계속 있잖아요. 변함이 없어. 지금은 이제 기계로 짜고 막 자동으로 짜지만 로봇이 짜지만 직물은 가로와 세로 이렇게 직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직물이. 근데 이제 저는 세로는 사은이라고 봐요. 사은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이제 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직물을 짜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지고 또 이리 지나가면 또 다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짜는 건데, 사막이 왔다 갔다 이제 북으로 봐요. 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사은으로 보면 사은의 피은이 세로 줄이고 사은 보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 사은 바탕 위에 사막이 왔다 갔다. 가로 세로 시르 교차. 그때 우리가 그 자성의 정회계를 어떻게 세우냐 그럴 때도 사은 바탕에 사막을 세웠잖아요. 그런 식이 이제 이 직물에서도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시선, 청정주, 영주, 성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입으로 연불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문도 하고 청정주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짜면은 아주 튼튼한 이제 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대종사님이 뭐 사막팔조는 의술이고, 그 다음에 사은사연은 약재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의술이 이제 사막인데, 사은의에 사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턴 선생이 왔다 갔다 하면 배가 잘 짜지겠어? 이제 레지던트 가면 조금 더 나았을 거고, 전문의 가면 더 잘. 의술도 이제 그 자기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전문의나 교수, 박사가 짜면 튼튼한 걸 짤 수, 왔다 갔다 하면서 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어떻게 또 김상수가 의사인지 알고 그 법문을 내셨나. 의술하고, 약품을 이렇게 내놓으셨어. 그러면 이제 직무를 짰는데 이것을 이제 옷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떤 자기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야 돼, 측정. 근데 대종사님은 네가 어디에 있냐 위치를 찍게 지금 대소유무 12의 위치를 말씀해 주셨거든. 내가 4분면에서 네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이걸 찍을 수 있게 지금 해 놓으신 거예요. 인생의 좌표 찍기. X, Y, Z로. 4분면에 내가 1분면에 들어가 있으면 상근기고 이렇게 이제 찍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쉬운 법은 뭐 상급 3일을 내놓으셨으니까 보통급 옷, 특신급 옷 이게 다 틀리지 않을까. 자기 나름대로 짜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해봤고,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실제 내가 쓰는데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한번 샘플로 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5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침 신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침 식사 간단히 과일 정도 먹고 출근을 해요. 그러면 내 차를 타고 이제 출근하는데 그때는 원음 방송을 꼭 들어요. 원음 방송. 그럼 원음 방송이 그 시간에는 정전하고 대종경을 쭉, 요즘은 주로 정전을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좋더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 의두가 생겨요. 의두가. 그리고 감각 감상이 생겨요. 그래서 원음 방송 정말 꼭 살려야 돼요. 이게 그냥 팽개치면 안 돼, 절대. 그 감각 감상이나 이런 게 생기면 병원에 이제 도착하면 거기다 이제 그 메모지에다 그걸 이제 적어가지고 그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정전하고 대종경 가지고. 그래서 정전 대종경 공부를 그때 하고 한 2시간, 8시까지 환자 볼 때까지 2시간인데 제 오롯한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들으면 저는 음악을 이제 슈베르트 음악을 좀 좋아해요. 제 습성에 많이 맞아요. 그래서 슈베르트 음악도 들으면서 제가 일기는 그때 주로 아침에 씁니다. 아침에.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요즘은 안 보는데 그 새로운 성경을 꼭 읽었어요. 한 페이지씩이라도. 그러면 대종사님 법하고 넘나들 쉽게 넘나들 해석이 아까 천지보은의 8조목하고 뭐 그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 계속 그렇게 비교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8시부터는 이제 환자 보는 거예요. 회진하고 수술 들어갈 때 의학책을 꼭 봐서 이제 어떤 수술법을 확실히 알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수술장에 가면 이제 마취 선생이 이제 마취를 하는 동안에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건 제가 수술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청정주를 해요. 주로 청정주 왔다 갔다 하고 청정주 한 10회 정도 하고 이제 수술을 들어가면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하면 중요한 단계에서는 이제 몰입을 할 수 있어요. 그 소위 몰입, 일심. 그러게 되면 그 자선법에 마지막에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 시간 뭐 공간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계에 들어가요. 몰입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수술한 장면을 보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 인체의 그 환희라고 그럴까? 그걸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외과 이제 수술한 의사로서 이런 단계가 들어갈 것을 자주 느낀다는 게 굉장히 제가 정전 공부할 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오후 5시 되면 제가 이제 병원 일이 되게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퇴근해서 샤워하기 전에 아파트 산책을 이제 30분 정도 해요. 우리 아파트 한 번 돌면 15분. 그럴 때 이제 이론상 서문문 외우고, 이론상 법어도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천주보원의 8조목, 이걸 좋아하니까 이것까지 이제 외우고 계속 돌면은 그때 또 새로운 그 의문이라든지 새로운 해석이 나와요. 지금도 요즘은 이제 내가 이제 그 병원 안 나가니까 정전 공부 또 막 하다가도 꼭 5시 아니어도 나가서 잘 안 풀릴 때는 산책을 하면 딱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의도가 나와요. 너 이거 공부해봐. 이런 새로운 의도가 나와서 저는 저희 아파트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뭐 칸트가 하이델베르크에서 뭐 아까 3시라고 그랬죠. 3시에 꼭 산책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체적인 거. 근데 이제 이 2번째 강의부터는 이제 이전 등기라는 명확한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법을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서 터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자 이제 제가 대종사님 법을 참고했던 그 공식을 각자 자기들이 맞춰서 여러분들 옷을 한번 맞춰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대종경 그 교육품에 이렇게 대종사님이 인격 그 형성은 구분은 이제 공부하는 걸로 배우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뭐 더 이상 뭐 저기 할 필요 없고 단지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우리 몸이 유전자가 있잖아요. 유전자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게 분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소설에도 콜시카의 형제가 있어요. 콜시카의 형제.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게 이제 태어날 때는 똑같은 유전자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몇십 년 성장이 돼서 만났더니 너무 틀린 거예요. 태어날 때는 똑같은 유전자인데. 그래서 그러면 유전자가 우리 인격 형성에 몇 프로나 되냐? 그 책에서는 15% 정도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대종사님의 구분이란 것은 대종사님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유전자를 만드는 법을 말씀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 90%라는 말이 거의 틀리질 않습니다. 그럴 때 유전자를 만드는 방법은 대종사님이 이론상 서문에 분명히 심신작용에 따라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해놓으셔. 공부에 따라 변한다 했으니까 심신작용 공부가 우리 미래의 유전자를 만드는데 90%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실은 많이 못 뵀어요. 많이 못 뵀어. 단독으로 뵌 것은 한 번이고, 이제 세 분이 동시에, 이제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동시에 나온 것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종사님은 그렇게 두 번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꿈도 아니에요. 비몽사몽이에요, 항상. 그래가지고 뵙고, 꿈에 대산종법사님은 여러 번 뵀어요. 아무래도 대산종법사님은 저하고 이제 직접 이렇게 구전심수하고 직접 손잡고 돌고 이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대산종법사님은 자주 뵙니다. 지금도 자주 뵙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구분을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심신작용으로. 그 유전자는 다시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과거 유전자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태어날 때는 그 유전자 그 공식으로, DNA 공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레아식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보면 이제 그 CPU죠. 저장돼 있는데 그것은 전에 유전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의 유전자를 바탕으로 이제 태어나면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건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유전자, DNA 이런 게 옛날에는 없었다가 새로 생긴 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이 인제서 알게 된 거예요. 0, 1, 2 디지털, 그 다음에 0과 1을 사이를 더 쪼개는 양자 컴퓨터. 이것은 우주가 생겨서부터 그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인제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씩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이 디지털로 우리 유전자가 그대로 디지털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꺼내보면 이제 새로운 거 같이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미 우주에서는 옛날에 그렇게 그 공식으로 다 짜져 있는 거예요.
이제 전에 제가 중도 훈련에는 5년 반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법타원 종사님이 평택이란 말을 자주 하셨어요. 평택이. 그리고 이전등기란 말도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이 내놓은 법대로 우리가 이제 실생활을 해 나가야 되고, 나한테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그 정전, 이게 내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 것을 만들어야지 내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등기란 말을 썼어요.